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어쨌든 이거 이제 PNG 파일로 만드는 게 좋은데, 이 PNG 파일은 가장 빠르게 만드는 방법은 이제 포토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 포토샵을 안 배웠으니까 제가 그냥 시범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PNG 파일은 다시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리겠습니다. JPG 파일은 이제 뭐가 문제냐? 보시게 되면 흰색 배경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쓰고자 하는 이미지가 얘만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좀, 지저분하죠. 그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포토샵으로 갖고 와서 깔끔하게 내가 원하는 것만 갖고 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 만약에 이제 얘를 이렇게 갖고 왔을 경우에는, 이미 애프터 이펙트로 불러왔기 때문에요. 얘를 이렇게 사용하지 마시고, 일단 포토샵으로 이제 먼저 갑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보여만 드릴게요. 요새 포토샵이 인공지능이 돼가지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쉽게 작업을 좀 할 수가 있어요. 오픈해서 제가 여기다가 고래 자 이미지 불러왔어요. 자 부르고 난 다음에 자 보시게 되면 이제 옛날에는 내가 만약에 얘만 필요하고 이제 나머지는 필요 없다라고 하면 뭐 여기 있는 펜 툴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 있나? 하도 툴이 계속 바뀌어서 여기 있는 펜 툴 이용해 갖고 이렇게 라인 다 딴 다음에 이걸 이제 얘만 오렸었거든요. 옛날 방식은.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지금 어떻게 되느냐? 인공지능이 알아서 인식 다 해가지고 그냥 내가 빼고자 하는 거 나는 얘만 빼줘라고 이렇게 하면 얘만 선택해줘라고 하면 오브젝트 셀렉션 툴이라고 있어서 얘를 이렇게 아이고 에잉 이렇게 예. 그냥 요렇게만 선택해줘라고 하면 인공지능이 알아서 선택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이렇게 보면 얘만 이렇게 딱 오려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인공지능으로 이제 다 되니까 좀 쉽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얘를 이만큼만 필요하니까 제가 사이즈를 다시 재정리할게요. 그리고 나서 얘를 뭐로 저장하느냐? 세이브 에지에서 PSD로 저장하셔도 돼요. PSD 그냥 PSD로 저장하셔도 됩니다. PSD로 저장하실 때 이 배경 있죠? 배경을 빼고 파일에 세이브해서 PSD 저장하시면 요 투명하잖아요. 요 투명한 걸 그대로 갖고 올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요거를 다시 카톡방에다가 넣어 드릴게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포토샵을 하신다라고 하면 에펙이랑 사용하실 때 훨씬 편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공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PSD 파일을 한번 다운받아 주세요. 여기서요. 더블 클릭하시는 거랑 컨트롤 I 둘 중에 하나 쓰세요. 나는 더블 클릭하는 게 편하시다라고 하면 더블 클릭하시는 거 하시면 되고요. 프로젝트 패널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I 하면 그냥 단축키가 됩니다. 자, 고래 이미지 선택해 주시고 임포트 누르게 되면 그냥 OK 눌러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고래 PSD가 이제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가지고 일단 이야기를 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컴포지션 새로 하나 만들게요. 1920에 1080에 고래가 움직이는 모션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1910에 1080 30프레임 듀레이션은 5초로 할게요. 그래서 다 지우고 5점하고 빙고 클릭하면 5초 됩니다. 오케이 해서 컴포지션 만들어 주시고요. 자, 고래 PSD 파일을 자 이제 불러오겠습니다. 크기가 좀 작으니까요. 단축키 S 눌러서 스케일 값 꺼내 주시고요. 한 2배 정도 키워 볼게요. 200 입력하면 2배 정도 키우고요. 그리고 지금 약간 요 정도 되죠? 그래서 약간 수평이 되게 단축키 R 눌러서 이렇게 기울기 값도 살짝만 네. 이렇게 약간 수평이 되게 좀 돌릴게요. 회전 값을. 네. 여기까지만 세팅해 주세요. 요거요? 클릭하면 PSD로 열리나요? 어떻게 다운받아져요? 안 되시는 분 있어요? 네. 무슨 창이 떴어요? 포토샵 창이 떴다고요? 잠깐만요. 안 되시는 분이 있구나.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PNG 파일로 바꿔드릴게요. Save as PNG. PNG. 그 다음에 그러면 핸드도 똑같이 다운 안 받아지나요? 똑같이. 알겠습니다. 그럼 얘도 제가 PNG 파일로 드릴게요. PNG 파일로 다시 보내드렸어요. 가져오신 분은 크기 200 그리고 회전값 이용해 가지고요 좀 바르게 좀 바꿔주세요. 크기는 200 로테이션은 살짝 이렇게 돌려서 이 정도 수평 이렇게 좀 수평이 되게 이렇게. 요거 레이어 누르고 단축키 R 하면 로테이션 값 나오죠. 그래서 화면 보면서 요 값 바꿔주세요. 아니요, 카카오톡 세팅값 바꿨는데 원본 깨져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연습이니까요. 요거 하고 나중에 이제 만들 때는 펜 툴로 요게 따시는 게 제일 깔끔해요. 자, 오늘 연습이니까 한번 먼저 개념을 먼저 이해해 볼게요. 자, 레이어 선택하신 후에 자, 여기 상단에 보시면 요렇게 앞정처럼 생긴 툴이 있어요. 요게 이제 퍼펫 툴이라는 겁니다. 퍼펫 툴. 예, 앞정 이렇게 꼽는 거예요. 예, 이렇게 꼽는 건데 일단 우리가 뼈를 심을 때 내가 이 이미지를 어떻게 움직일 건가를 머릿속에 있으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나는 요거 가지고 요 꼬리 부분만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제 찰랑찰랑 되게 하거나 또는 몸통까지만 이렇게 찰랑찰랑 되게 나는 하고 싶다 그러면 뼈대를 여기 뭐 요 정도 뭐 이렇게 좀 심으셔야 됩니다. 자, 일단 뼈를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틀려요. 연습 한번 해볼게요. 선택하시고 퍼펙트 꾹 누르면 총 5개의 옵션이 있는데요. 맨 위에 있는 포지션 핀 툴 선택해 주시고 자, 일단 꼬리 부분만 저는 움직일 거기 때문에요. 여기를 고정하고 요 정도 고정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에다가 뼈를 하나 씹어 볼게요. 그럼 뼈가 몇 개? 총 하나, 2개, 3개 심어져 있습니다. 뼈가. 자, 그리고 이 뼈를 어디에 있느냐? 자, 보시게 되면 방금 레이어의 퍼펜에 메시라는 옵션에 보시면 뼈가 이렇게 D폼에 뼈가 하나, 둘, 3개가 이렇게 심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퍼펫의 메시의 D폼의 퍼펫 핀 1, 2, 3이 뼈예요. 지금 심은 거예요. 자, 이렇게 심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뼈 심었으니까 움직여 볼게요. 맨 앞에 있는 얘가 고정이에요. 얘는 무조건 고정. 얘는 중간, 얘는 맨 끝이에요. 그래서 맨 끝에 뼈를 잡고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여집니다. 이미지가 이렇게 움직여져요. 그죠? 이런 식으로. 네. 컨트롤 Z. 컨트롤 Z 하면 원래 값으로 가요. 다시 가운데 움직이면 얘가 움직임에 따라서 꼬리도 움직이죠. 그죠? 컨트롤 Z. 자, 맨 앞에 움직이면은 요렇게 움직여져요. 맨 앞정 어떤가요? 앞정 버튼요? 예, 다시 뼈 심어 볼게요. 지우는 방법은 선택하고 그냥 딜레이트 하시면 돼요. 요 앞정 꾹 누르면 포지션 핀 툴 있죠? 요거 선택하신 후에 내가 원하는 부분에 이렇게 뼈를 심는 거예요. 하나, 2개, 3개. 그래서 맨 앞에 자꾸 이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얘 앞으로가 수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일 수가 있는 거고 이 움직임에 따라서 뒤하고 뒤가 영향을 받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죠? 예.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어요. 예. 이건 근데 되게 어색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정말 좀 상상을 좀 이 자리에서 움직이신 게 좀 낫겠죠. 자,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이 뼈를 갖고 움직일 때요. 좀 더 자연스럽게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약에 요거 갖고 가운데 잡고 이렇게 움직일 때 요런데 많이 이런 식으로 움직였는데 보시게 되면 여기 부분이 매끄럽게 돼야 되는데 살짝 부자연스럽게 좀 꺾이잖아요. 그죠? 요런 부분이 그죠? 자, 요런 부분이 좀 부자연스럽게 꺾는 게 있는데 그걸 이제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수정할 수 있느냐? 자, 이게 두 번째 옵션이고요. 자, 이제 어떻게 부자연스럽게 이제 꺾을 수 있느냐 보시게 되면 여기 위에 메쉬하고 쇼라는 게 있어요. 메쉬의 쇼. 자, 요거를 이제 딱 체크해 보면 뭔가 이렇게
와이어 프레임 같은 게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레이어 선택하고 이때 레이어를 선택하고 라고 했는데 레이어 선택보다는 정확하게 여기 있는 메쉬를 선택해 주셔야 돼요. 여기. 이걸 선택해 주셔야 프레임이 보입니다. 그래서 메쉬를 선택하고 쇼를 체크하면 이런 형태가 되실 거예요. 그죠? 자,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이렇게 수많은 삼각형들 있잖아요. 그죠? 이 수많은 삼각형이 더 촘촘하게 있으면 이 뼈대를 움직일 때 더 부드럽게 꺾여요. 만약에 이 삼각형이 별로 없다라고 하면 이게 만약에 움직이게 되더라도 어색하게 꺾이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뼈대를 선택한 후에 여기 보시면 여기 덴시티라고 있어요. 덴시티. 현재 기본값이 10인데 얘를 1로 해볼게요. 그러면 삼각형이 아까보다 덜 촘촘하죠. 그죠? 이 상태에서 꺾으면 이상하게 꺾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부분이 이렇게 직각이 된다는 거죠. 그럼 애니메이션 할 때 되게 어색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진행하실 때는 되도록이면 뭐예요? 덴시티 값을 많이 올리시는 게 좋은데 무작정 올리면 컴퓨터가 버벅댑니다. 그래서 적당히 뭐 한 30 정도 하면 아까보다는 더 촘촘하죠. 그죠? 예. 이렇게 촘촘한 상태에서 얘를 움직여 버리면 아까보다는 훨씬 더 부드럽게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그죠? 예. 훨씬 더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니메이션 하실 때는 여기 쇼를 체크하신 후에 덴시티 값을 적당하게 좀 올려 놓으시면 좋겠죠. 그죠? 예. 그래서 뭐 한 30 정도까지 이거 같은 경우는 30 이게 12가 맥시멈이네요. 그래서 맥시멈까지 올려 놓고 이렇게 작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얘는 12가 맥시멈이네요. 예. 더 이상 안 올라가네요. 예. 아까보다는 삼각형이 더 촘촘해졌죠.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익스펜션이라고 있는데 익스펜션은 뭐냐면 여기 외곽서부터 요 바깥에 있는 요 사이의 거리라는 겁니다. 거리. 이게 뭐냐면 내가 이 뼈대로 움직였을 때 움직임을 받는 범위를 뜻하는 거예요. 범위. 자, 지금 3일 때는 한 여기서부터 요 정도 값의 범위가 되는데 만약에 여기 익스펜션 값을 뭐 마이너스 한 2 정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아까보다는 범위가 안쪽으로 좀 줄어들었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뼈대를 움직여 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바깥에 있는 옌데가 영향을 안 받으니까 남아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웬만하면은 요 캐릭터를 움직일 때는 요 익스펜션 값을 마이너스로 두게 되면 애니메이션이 어색하겠죠. 그죠? 뼈대가 남아있으니까. 물론 이걸 의도해서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기본 값은 한 3 정도? 2 정도?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놓고 작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덴시티 값과 익스펜션 값을 컨트롤 하시면 되십니다. 자, 애니메이션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일일이 수작업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수작업 하시면 정교해요. 애니메이션이 정교할 수 있어요. 대신에 시간은 좀 걸린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냥 오토로 해서 좀 빠르게 작업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빠르게 작업하는 거는 뭐예요? 시간이 절약된다는 거고 좀 정교함에 있어서는 좀 떨어지는 단점을 갖고 있어요. 자, 수작업하는 방법과 오토로 작업하는 방법 2가지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애니메이션을 뭐를 할 거냐? 자, 얘부터 이런 식으로 꼬리가 찰랑찰랑 움직여지고 얘도 이렇게 찰랑찰랑 움직여지는 뭐 이런 애니메이션을 할 텐데 일단 꼬리부터 애니메이션 할게요. 그래서 꼬리를 선택해 주시고
레이어 선택한 다음에 단축키 U 누르게 되면 단축키 U 버튼 누르게 되면 자, 퍼펜 1, 퍼펜 2, 퍼펜 3이 자동으로 기본 키프레임이 생성되어 있을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퍼펜 3이죠. 퍼펜 3. 퍼펜 3을 선택한 다음에 애니메이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0프레임일 때는 얘가 여기 있는데 나는 15프레임일 때 살짝 꼬리가 올라갔으면 좋겠어. 그럼 살짝 움직이게 되면 자, 어떻게 돼요? 키프레임이 자동으로 생성되는 겁니다. 내가 움직이는 족족 키프레임이 저장되는 거예요. 15프레임에 살짝 꼬리를 올렸어요. 자, 이제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작업할 때는 이 메시가 되게 방해가 되니까 쇼를 꺼서 애니메이션 꺼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꼬리를 살짝 올렸는데 일반적으로 생선이 물고기면 꼬리가 살짝 올라가면서 이게 회전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올라가면서 이렇게 회전이 돼야 되는 게 더 자연스러운 움직임인데 지금은 그냥 위로 올려다 보니까 꼬리는 회전이 안 되면서 그냥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꼬리를 회전을 시켜줘야겠죠. 그죠? 이 뼈대를 회전시켜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뼈대를 어떻게 회전시켜 줄 수 있느냐? 자, 여기 퍼펫 툴 꾹 누르게 되면 자, 이제 아까 스트레치 늘리는 거, 그 다음에 밴드 회전하는 거, 그 다음에 어드밴스는 스케일, 애니메이션, 로테이션 다 되는 건데요. 우리는 밴드입니다. 밴드를 이용해서 늘리시면 되는데 어디다 찍으시면 돼요? 여기다 찍으셔야겠죠. 그죠? 요 뼈대 있는 데 심어야 되니까 밴드 값을 이렇게 좀 확대를 해 주셔가지고요. 확대해 주신 다음에 요 옆에다가 이렇게 똑같은 데 하지 마시고 옆에다가 이렇게 밴드 값을 살짝 찍어 주세요. 밴드 값. 그러면 현재 내가 찍은 밴드 값이 여기에 생성돼요. 퍼펜 4로 생성이 되면서 자동으로 15프레임의 스케일과 로테이션 값이 키프레임 생성됩니다. 그죠? 여기 밴드 선택한 다음에 요 근처에다가 하나 찍어 주세요. 앞정. 네, 밴드핀을 선택한 다음에 이 근처에다 하나 찍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키프레임이 생성됐고 퍼펜 4라는 게 생성이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자, 다시 맨 앞으로 가셔가지고요. 맨 앞으로 가셔서 자, 최초의 값이 요거잖아요. 최초의 값이 요거니까 요걸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최초 값을. 최초 값이 요건데 15프레임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꼬리가 올라갔잖아요. 그죠?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꼬리도 회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퍼펜 4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커서를 요 라인 있죠. 라인 근처에 갖다 놓으면 아이콘이 바뀌죠. 이 상태에서 꾹 눌러서 이렇게 회전시켜 주는 거예요. 꼬리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돌게끔. 그죠? 이렇게 살짝 돌게끔. 너무 이렇게 꼬리가 올라가도 되겠죠. 이렇게 돌아다가도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플레이 보면 처음에는 꼬리가 이렇게 되다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회전이 되겠죠. 그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 꼬리가 여기 있을 때, 그 다음에 꼬리가 올라가 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살짝 회전을 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럼 이게 한 동작이 됐죠. 그죠? 한 동작. 자, 이렇게 한 동작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있는 뼈대 선택해주고 꼬리가 올라갔으니까 어떻게 해요? 살짝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게 낫겠죠. 그죠? 살짝 밑으로 내려갈게요. 살짝 밑으로. 그러면 내가 건드는 족족 키프레임이 생성되는 거예요. 꼬리가 너무 회전됐다. 꼬리가 너무 회전됐으니까 요 회전값 선택해서 조금만 회전을 좀 돌릴게요.
너무 회전되면 안 되니까. 예. 이렇게 해서 보면 여기 한 동작이 된 거예요. 하나. 그죠? 이렇게 한 동작 됐어요. 앞에 있는 뼈대도 뭐 이렇게 살짝 하시든가 뭐 이렇게 올리시든가 되는데 앞에는 그냥 냅둘게요. 예. 요 정도까지만 한 동작 해주세요. 이렇게. 자, 몸을 쭉쭉 올리면서 꼬리가 말려 올려가고요. 꼬리가 여기다가 말려 올라가면서 회전이 됐고 얘는 여기서 살짝 밑으로 내려왔어요. 여기 한 동작입니다. 그리고 1초로 가서 다시 제일 처음에 있는 동작으로 가야 되니까 자 이제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 키프레임 값을 다시 여기다 복사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이거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돼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자 이 동작이 1로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 동작이 완성됐어요. 처음에 이 동작에서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이 동작이 완성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죠? 자, 이렇게 한 동작 됐어요. 자, 그 1초 동안 이렇게 한 동작이 됐어요. 자, 그럼 이걸 나는 반복하고 싶다. 라고 하면 지금 15프레임 단위로 한 동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다음 1초 15프레임으로 가서 다음 1초 15프레임 커서를 1초 15프레임에 갖다 놓은 다음에 이 동작을 반복하면 되니까 어떻게 반복하면 돼요? 고정이잖아요. 그럼 다음에 꼬리가 올라가야겠죠. 그럼 요 두 번째 값을 컨트롤 C 컨트롤 하시면 되는데 저 같으면 이거를 두 개를 복사하겠어요. 두 개를 복사한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이 두 개 동작이 여기에 붙겠죠. 그 다시 또 2초 15프레임에 가서 또 이 값을 컨트롤 C 컨트롤 V 3초 15프레임에 가서 다시 컨트롤 C 컨트롤 V 그 다음에 4초 15프레임에 가서 컨트롤 V 하게 되면 자 이제 반복되는 동작이 되겠죠. 플레이 한번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마치 이제 물속에 돌고래가 수영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반복되는 행위가 되겠죠. 이제 나중에 이제 복잡하게 하려면 이런 지느러미도 움직이고 머리도 이제 살짝 움직이고 이런 데다가 뼈를 더 심어 가지고 이제 한 동작 한 동작을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요게 퍼펙트리예요. 그죠? 캐릭터 하나 내가 그린 다음에 캐릭터의 손발, 발다리 움직이는 것도 할 수 있겠죠. 그죠? 네. 요게 이제 퍼펙트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뼈 심어가지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이제 퍼펙툴에 이제 다른 기능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기능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레이어 선택하지 마시고 상단에 T 눌러서 클릭해 주시고 크기를 조금만 줄일게요. 해 주시고 시옷 이거 한글로 시옷 하나만 좀 쓸게. 아니다. 한글로 A라고 하나만 쓸게. 아니 영어로 A. 대문자 A. 예. 요거 하나만 쓸게요.
좀 크기를 조금만 키울게요. 그리고 폰트도 좀 말랑말랑한 거 써야 되나? 뭐 이런 폰트 하나만 쓸게. 에어리얼 라운드 뭐 이런 폰트. 자, A를 쓰고 이제 이렇게 한 상태에서요. 마찬가지로 뼈대 심어 볼게요. 퍼펙트 선택한 다음에 뼈대를 저처럼 이렇게 심을게요.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심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리고 글자는 저처럼 안에 색깔도 채우고요. 바깥에 외곽 라인도 여기다가도 지금 색을 안 채워져 있잖아요. 여기 빨간색으로 색 없음으로 되어 있잖아요. 바깥에 외곽 라인도 색 있음으로 하기 위해서 요거 선택해 주시고 클릭하셔서 색깔을 티나는 색깔로 좀 바꿔줄게요. 노란색으로 한번 바꿔요. 빨간색으로.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외곽에 살짝 지금 외곽 라인의 색깔이 지금 묻어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색을 지정하신 후 수치를 좀 올려줄게요.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렇게 외곽에 이렇게 엣지가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글자 레이어 선택하고 캐릭터 패널에서 엣지 라인에 색깔 집어넣고 외곽 라인의 두께 좀 지정해 주세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이펙트의 퍼펫에 메시 선택해 주시고 이펙트의 퍼펫에 메시 선택하면 다시 이제 뼈대가 보여요. 뼈대가 보인 상태에서 퍼펫을 선택해 주시고요. 자, 이제 뭘 보여줄 거냐면 요거예요. 오버랩핑 툴. 저게 이제 어떻게 쓰이는지를 설명할 거예요. 오버랩 핀툴. 자, 이게 이제 어떻게 응용되느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여기 있는 뼈대를 선택한 다음에요. 여기 있는 뼈대를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옮기게 되면 얘가 얘 뒤로 가 있잖아요. 그죠? 그죠? 옮겼는데 얘가 얘 뒤로 간 거예요. 그죠? 근데 나는 반대로 얘가 얘 앞으로 오고 싶은 거예요. 얘가 얘 앞으로. D가 아니라. 자, 그랬을 경우 컨트롤 Z 해서 다시 원래대로 갈게요. 그랬을 경우에 사용하는 툴이 요 오버랩핑 툴입니다. 오버랩핑 툴. 자, 그럼 이제 오버랩핑 툴을 이제 어떻게 사용하시면 되느냐? 일단 자, 여기 이제
쇼를 일단 체크를 해주시고요. 덴시티 값 조금만 내릴게요. 한 8 정도만 좀 내릴게요. 한 9 정도? 예. 예. 한 다음에 자 여기 있는 오버래핑 툴을 선택해 주시고요. 오버래핑 툴을 선택해 주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내가 뼈대 심은 게 이렇게 보여요. 자 그리고 내가 앞이냐 뒤를 바꾸고 싶은 부분에다가 오버래핑 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딱 찍어주면 이렇게 흰색이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흰색 영역 표시되죠. 그죠? 이렇게. 근데 나는 오버랩 방향을 바꾸고 싶은 영역이 요 정도까지 좀 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럴 때 위에 보시면 오버랩 핀툴 옆에 인프론트 그다음에 익스텐트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인프론트 값을 올리면 올릴수록 그 앞으로 가는 범위가 넓어져요. 그래서 얘를 한 70을 올리고요. 그리고 나는 범위를 더 넓히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익스텐션 값을 좀 올려보겠습니다. 그 올리면 올릴수록 범위가 늘어나죠. 그죠? 더 올려볼게요. 예. 더 올려볼게요. 나는 요 정도 범위까지 영향을 받는 범위를 넓히고 싶다는 거죠. 예. 익스텐션 값을 올리면 올릴수록 범위가 넓어집니다. 예, 요 파란색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요게 선택되어 있어야 돼요. 오버래핑 툴이. 그 해당되는 거 찍으면 이렇게 흰색이 표시된 상태에서 익스텐트 값을 올려주시면 범위가 늘어납니다. 자, 이렇게 범위를 설정하신 후에 다시 퍼펜트를 선택해 주셔가지고요. 맨 앞에 있는 퍼펜트를 선택한 다음에 이제 움직여 볼게요. 얘 선택하고 이렇게 움직이면은 자 그리고 메시 잠깐 끌게요. 쇼. 보시면 좀 전에는 뒤에가 있었잖아요. 지금 앞으로 간다는 겁니다. 겹칠 때 순서를 앞으로 할 거냐 뒤로 할 거냐. 네, 겹칠 때. 처음에는 뒤에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앞으로 간 거죠.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걷는 것처럼 움직이게 할 수 있겠네. 그렇죠. 그렇죠. 글자가 춤추는 것도 할 수 있고요. 걸어가는 A. 예. 시옷 해 한글로 시옷 해가지고 시옷이 뭐 예, 그렇게 해도 되고요. 한 발짝 한 발짝. 예. 예.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퍼펫의 기본 기능을 이제 익혔죠. 자, 좀 전에 우리가 돌고래 움직일 때는 하나하나씩 움직였잖아요. 그죠? 뻗에 하나 삼아서 몇 초 가서 움직이고 또 몇 초 가서 움직이고 해서 한 동작 만든 다음에 카피 했잖아요. 그죠? 자, 이게 이제 수동으로 움직이는 방법이고요. 만약에 나는 수동으로 움직이는 게 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나는 좀 빨리빨리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커서를 맨 앞에 갖다 놓고요. 커서를 맨 앞에 갖다 놓고 내가 움직일 레이어의 메쉬를 선택한 상태에서 나는 여기 이 뼈대를 지금 선택한 상태에서 이 뼈대를 선택한 상태에서 나는 좀 빨리 움직이게 하고 싶다. 하나하나가 아니라 빨리 움직이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뼈대가 선택된 상태에서 키보드의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 누르고 계세요. 그러면 아이콘이 바뀌죠. 시계 모양으로. 그죠? 그죠? 시계 모양을 바뀝니다. 자, 그 상태에서 자, 시계 모양 바뀐 상태에서 흔들어 주세요. 마구마구. 끝. 그럼 내가 마우스로 움직인 게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플레이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럼 미친 듯이. 그러면 음악 하나 깔아놓고 내가 음악에 맞춰서 비트 느끼게 되면 애니메이션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미친 듯이 힘듭니다. 이게 이제 오토 방식입니다. 오토도 자연스럽네요. 자연스럽죠. 이제 감각만 있으면. 그러니까 요거 오토 같은 경우는
밑에다가 저 음악 하나 깔고 하는 게 좀 낫겠죠, 그죠? 예. 그러면 저 뒤에 약간 잔상처럼 네. 남는 선 같은 거는 아, 요거 제가 요거 덴시티 값을 작게 해놨죠. 범위를 지금 보면 범위가 작잖아요. 여기밖에 영향 안 받았잖아요. 그 익스텐션 값을 올리셔야죠. 5 정도 올리셔야, 예. 2인 거 5 정도 저는 올리고 다시 플레이하면, 네, 이제 잔상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수정은 가능해요. 애니메이션 된 상태에서도. 네. 그래서 아까 2일 때는 여기 엣지가 남았는데 5 올리고 나서 플레이하니까 잔상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퍼펫에 대한 개념을 이제 머릿속에 갖고 있으시면 그 다음에 저걸 가지고 이제 응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방금 배운 거를 이제 10분 쉬었다가 어떤 식으로 이제 할 거냐.